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 1월 17일. 벌써 1월 17일. 1월 달이 이렇게 훅 지나가네요. 엊그제 신년 특강한 것 같은데, 오늘 142회 경영인사이드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박경화 대표님 옆에 계시는데요. 그래도 오늘 해야 될 10분 시사 경영을 먼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박경화로 되어 있네. 오늘 주제는 요즘 그 신문 보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골치 아픈 일보다 좀 저는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함께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최근에 나온 이제 기사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질문이죠. 한국은 왜 노벨상이 없을까? 한국은 왜 노벨상이 없을까? 신경을 안 쓰네. 노벨상이 왜 없을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시면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한국에 노벨상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또 그렇게 물어봤더니 또 어떤 분 그러더라고. 그 노벨상이 꼭 있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노벨상이라는 의미가 뭐죠? 어떤 사회적 가치, 어떤 공헌적 의미, 우리가 생각하는 좀 높은 가치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원가로 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니? 강점이 뭐니? 이게 원가죠. 가격은 노력이죠.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은 이제 원가와 가격의 시대가 아니라 가격과 가치의 시대죠.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아니면 뭐 고객에게 어떤 어, 혜택을 주고 어떤 가치를 만드는가. 노벨상은 아마도 그런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럼 우리가 노벨상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노벨상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을까.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이루어지죠. 그냥 뭐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노벨상을 꿈꾸려면 노벨상에 합당한 조건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부터 어저께 이제 그 제가 운영하는 초중등 SPL 캠프가 끝났고, 지난주부터 지난주 토요일부터 고등부 열정 캠프가 시작됩니다. 근데 자네들이 이제 학생들이 오면 제가 이제 그런 걸 물어봐요. 너는 뭐 꿈이 뭐니? 부터 시작했어요. 너 공부를 왜 하니? 뭐 이런 질문들. 근데 보통 학생들이 그런 질문 받는 거 어때요? 별로 안 좋아해요. 물어보지 마세요. 뭐 이런 공부하기 바빠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이 뭔가 이렇게 뭐 대부분 다 직업들이죠. 근데 그 직업을 이룰 때쯤이면 아마 그 직업은 꿈을 이룰 때쯤이면 직업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은 기존에 있는 직업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좀 달라요. 너희들이 꾸는 꿈으로 없었던 직업을 만드는 게 옳지 않겠느냐. 노벨상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는 게 중요한가? 먹고 사는 꿈, 보통 꿈에 뭐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이렇게 꿈을 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꿈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내겠는가.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볼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성공하고 부자 되면 누구를 도와줄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돼서는 이래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요. 뭘 돕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조건에서 그런 사람을 돕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뒤집으면 되죠. 네가 먼저 그 사람을 도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사실 이제 노벨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이 그 연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연구의 결과가 이 사회와 이 지구와 이 국가와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노벨상을 목표로 둔다고 해도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때 돼서 시작하는 게 아니다. 노벨상 받는 분들이 평균 연령을 제가 기사에 보니까 60대, 70대가 제일 많대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노벨상을 한 걸로 끝나지 않고요. 계속 연구.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구, 계속 연구, 계속 연구. 근데 그 연구의 가치가 이분들의 생각이 맞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트렌드를 따라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뭘 통해서 공부했냐면 이분들이 자신의 생각에 이 연구를 하는 것이 이 시대나 이 사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어떤 그 초반부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호응을 못 받을 수도 있었다. 호응을 못 받는 일.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노벨상의 기준을 아십니까? 예, 두 번째. 제가 첫 번째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라는 거라면 두 번째는 혹시 노벨상의 기준을 아세요? 노벨상의 기준이 뭘까요? 혹시 아세요? 노벨상의 기준. 공화? 네, 공헌. 노벨상의 기준이 뭐냐면요. 첫 번째예요. 지금 만약에 갖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맞는 첫 번째 논문이 어디서 나왔는가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 그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1, 2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시작한 그 학문이 시대적으로 필요할 때 노벨상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가령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연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죠. 말하자면 공무원이 누군가가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이 결정해서 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지원을 선택하겠죠. 근데 가령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어,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가 끝도 안도 없고요. 지금 아무도 하지도 않아요. 이슈가 없어요. 그럼 거기 투자할까요? 안 한다죠. 그러니까 노벨상의 기준은 지금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진짜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에 첫 번째 논문이 무엇인가?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연구 대상이 된다. 말하자면 그분들이 그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슈가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한국의 어떤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연구 성과율이 99.9%래요. 이유는 왜 그래요? 돈 되는 것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투자를 받기 어렵지만 요즘 그거 이슈래. 그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연구 성과가 빨리 나오는 데다가 지원을 팍팍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권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임의 문제죠. 그거 뭐하러 연구해?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지원 못 하는. 그런데 그거가 어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건 연구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미래지향적 사고가 과연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벨상의 기준은 말하자면 그 첫 번째 연구한 사람, 그러니까 가장 가슴 절절하게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의 조건이 아닌가.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좀 거리가 먼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갑자기 뭐 대통령이 노벨상 받자라고 해서 노벨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2023년에 연구를 하는 것은 지금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연구가 앞으로 필요한 분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 기사에도 보면 결국 노벨상을 딴다는 건 한 인간이, 그러니까 한 전문가, 아니 한 인간이 평생 연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죠. 평생. 그러니까 이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연구하다가 60세가 되면 다 정년이래요. 60이 넘으면 지원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그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60이 됐으니까 이제 축적을 안 하고 밑에 사람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과연 그 젊은 사람이 평생 연구라는 단어가 과연 들어올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할 때도 약간 단기적 투자, 약간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는 것처럼 연구에게 투자하면 몰라요.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적으로 앞서갈 수는 있으나 노벨상하고는 거리가 좀 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는다는 거는 어떤 보상적 심리보다는 그 국가의 시스템을 입증하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가 그게 없다는 거. 우리가 일본보다도 다른 인근 나라보다도 굉장히 적은 이유는 굉장히 단발성의 지식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 거죠. 저는 이제 이 평생 연구 시스템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평생 연구 시스템이라고 하면 일단 생각하는 게 국가 세금이죠. 국가 자원이 얼마나 그 연구에 투여할 것인가도 물론 중요한데 본인의 삶이나 일이 과연 평생 연구의 대상인가. 오늘 우리 이제 그 1cm의 미학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 줘봐요. 예. 예, 이 책을 쓰신 우리 박경화 대표님 우리 옆에 와 계시는데 좀 이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엄청 미인이라서 깜짝 놀라시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이에요. 근데 평생 직업이 되는 조건이 뭔가? 그냥 내가 손 들고 뛰쳐나오면 시작할 때는 직업이 되지만 그 직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왜 학생들이 꿈이 뭐예요? 어떻게 꿈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야, 그 직업 나중에 없어질 텐데 라고 한다면 그 직업이 없어지는 이유는 뭐고 그 직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이거예요. 평생 연구예요. 그러니까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가려면 그 사람이 뭐 연구자나 뭐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본인의 업에 대해서
평생 연구할 용기가 있으면 저는 그 평생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60이라는 정년을 누군가 기준을 딱 준다는 것은 평생 연구에 대한 열정이 없거나 이거죠. 또 내가 과거에 갖고 있던 것만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새롭게 만드는 게 연구 아니겠어요? 그 끄임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떤 업이 괜찮으세요? 하는 일이 괜찮으세요? 그러면 저는요. 그 업이 여러분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도움을 주든 안 주든. 우리나라의 노벨상이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정말 평생 연구를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유지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업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가 좀 권하는 건 콘텐츠를 좀 만드세요. 본인만의 콘텐츠. 어디 가서 줄 서지 말고. 어디 가서 줄 서면 그거 시장성 떨어지면 나도 같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만의 콘텐츠, 나만의 고객 분석, 나만의 시장 분석, 나만의 끊임없는 아이템 발굴이 평생 연구를 통해서 평생 직업이 나오지 않을까. 평생 이런 기업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42회 오늘 경영인사이드 라이브 10분 시사견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평생 연구하시겠습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마이크 켰죠? 어? 괜찮아요. 보이네요. 지금 우리 이러고 있는 거 다 보이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음악이 나오니까 이렇게 춤을 좀 아 즐겁게. 여기 지금 즐겁게. 즐겁게. 왜 나만 혼자 즐거워? 아 즐거워 재밌어요. 나 오늘 너무 재밌어. 아 그래?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무슨 아니 일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 아,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 그래요?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좋아해요. 유튜브 잘하더라고. 유튜브에 대한 거 여기 우리 김건수 PD한테 좋은 점. 아 진짜요? 유튜브 전문가. 재밌어. 옛날 또 꿈이 DJ였잖아. 어?
옛날 꿈이 DJ였어. DJ? DJ가 어디야? 나이트클럽 DJ? 뭐 나이트클럽이 라디오 DJ. 라디오 DJ. 별이 빛나던. 밤에. 네, 나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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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네, 우리 박경화 대표님 이렇게 나오시는데 오랜만에 봤어요. 네, 반가워요, 오랜만에. 교수님. 네. 교수님 좀 살쪘네요. 네, 놀려요. 네, 네. 예뻐지셨어요. 네. 미인이시죠, 그죠? 네, 박경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음. 오늘 하루 얼마나 바빴어요? 오늘이 아침에, 아침에. 또 저희 오늘 큐릭스라는 브랜드 제가 런칭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게 이제 11차 교육. 손톱, 발톱? 손톱, 발톱인데 무 좀 뭐 내성 발톱 뭐 이런 어. 것들 이제 약간 문제성 있는 그런 거 저희가 교정하고 이제 다시 그 샵이 또 치유하는 거. 있는 거 별도 예, 브랜드가? 예, 별도 브랜드. 예, 세컨 브랜드. 야, 세컨 브랜드인데 서드 브랜드. 저는 그건 잘 사업이 모르겠고. 뭐 분차하세요. 네. 네일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듣고 맞아요.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진짜요? 의외로 뷰티에 관련돼서 프랜차이즈 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러면은 시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카리스마 이제. 시선 집중하세요. 네, 시선 자, 집중. 네, 채널 네. 돌리지 마시고. 네, 채널 돌릴 데 없어요, 유튜브. 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처음 뵈신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일단 제가 또 김영환 교수님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1인 기업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1인 기업 저는 47기입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고, 저는 현재로서는 반디인 하우스라는 고품격 프리미엄 네일샵 가맹사업부. 고품격 프리미엄 네일샵. 네일샵.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네. 네, 그냥 네일샵 아니고 고품격 고품격 프리미엄 프리미엄. 네일샵. 네, 반디인 하우스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입니다. 이제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또 이제 있어요? 큐릭스. 큐릭스. 큐릭스라는 브랜드 저희가 런칭해가지고 이제 그거 같이 또 그 브랜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때 교수님하고 1인 기업 했었을 때 제가 막 엄청 고민하면서 만들었었던 사이트가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뷰티잡 119. 맞아, 뷰티잡 119. 그래가지고 헤드헌팅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사이트 지금 잘 만들어가지고 아직도 운영 잘하고 있어요. 정말 네. 대단한 분이세요. 예, 그렇진 이번에 또 이렇게 않고요. 책도 예, 그러니까요. 1cm의 미학. 예. 네. 이걸 사람들한테 책장만 보여주고 네. 이거 무슨 책 같아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센치의 미학. 예. 그림 그리는 맞아요. 거. 예. 그런 네, 얘기. 네. 근데 이게 이제 네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 근데 그 1cm가 딱 밑에 손톱 맞아요, 손톱. 네. 음.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또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1cm의 미학, 우리 삶의 미학에서 1cm만 하루에 한 번씩 1cm만 아름다워졌으면 더 좋겠다. 그다음에 하루에 1cm만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나도 1cm만 키가 컸으면 좋겠다. 뭐. 예. 게임 끝났고요. 자, 오늘 이제 몇 가지씩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거짓 없이 하나씩 좀 나눠주시면. 네. 네. 뭐 갑자기 취조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건 아니고. 네. 2017년도에 1인 기업 하셨어요. 맞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죠? 그때 강훈이 때문에 만났죠. 강훈이가 그때 약간 좀 힘들었었어. 초등학교 때. 강훈이가 저희 둘째 아들 초등학교 때 강훈이 좀 힘들어가지고 강훈이 때문에 교수님 알게 되고 이제 독서 모임 나오고 독서 모임 나오고 그때 이제 부모 자녀 세미나를 먼저 했지. 그거 그렇게. 먼저 하다가 거기 이제 있는 엄마들 통해서 1인 기업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1인 기업 같이 공부했죠. 아들 덕분에 오히려 교수님한테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예, 애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그죠? 예. 박경화 대표와 네일 비즈니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이제 네일 사업이네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박경화 대표와 네일 비즈니스. 무슨 관계가 있었죠? 원래 네일을 하셨어요? 근데 책에 보니까 뭐 알바를 많이 하셨더만 보니까. 알바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도 이제 예전에 이제 다른 회사 다녔었었죠. 그랬다가 그 사람은 그 회사는 어떤 예전에 동방그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대기업이죠. 네, 그때 이제 공채로 입사를 했었었죠. 입사했는데 거기에서 나는 좀 웃기는 꿈이지만 32살에 무조건 과장이 될 거야라는 게 꿈이었었어. 내 꿈. 32살에 과장되는 게 어렵지. 32살에 과장이 특히 되는 여성 직원. 맞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 달 동안 거기에서 합숙 훈련 받고 막 이렇게 교육 받잖아요. 근데 교육을 받는데 팀장들이 막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다 남자 팀장인 거야. 그렇지. 여자는 없지. 없어.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던 찰나에 제가 비서실에 근무했거든요. 좀 잘 어울리지 않아요? 맞아요.
비서실에서 근무를 이런 하는데 분이 이제 비서가 되면 이제 사장님은 엄청 힘들죠.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음, 아, 그 제 위에 있던 음, 비서 음. 이제 그때 사수가, 네, 사수들이 다 뭐 계약직으로 가거나 그렇지. 뭐 다른 부서로 가거나 그게 뭐 전문직이 결혼하거나 아니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는 32살에 내가 과정되긴 어렵겠구나. 과정되기 어렵겠다. 이제 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사보팀으로 갔나 봐요. 아, 그러면서 사무팀 간 게 아니라 그래서 할 응. 일이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 회사에서. 사장님 안 계시면 아무 일이 아, 없지. 아무 일 없어. 근데 사장님은 6개월이 없어요. 제가 모셨던 분은 그건 완전 꿀보직이야. 기조실장님이었었어요. 음, 기조실장님에다 다른 계열사 음. 사장님을 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사장님 안 계시고 나머지 6개월에서 3개월은 음. 그 뭐야 골프 치러 가고 회동하러 가고 그 거의 다음에 뭐 꿀보직이네. 나머지 3개월은 하루 종일 회의하고 어, 그냥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이제 그래서 그게 난 너무 무료한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손들었죠. 교수님 어, 말대로 손들어가지고 이제 홍보팀의 사보 아, 기자를 그때 하고 상보팀의 싶다. 기자로 가자. 어, 그래, 기자도 잘할 것 같아. 이제 제가 좀 재수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요? 갑자기 왜? 초등학교 때 이제 소년 동아일보 뭐 이런 거 기자 있잖아. 막 그런 것도 기자하고 소년 이제 동아일보. 아, 오랜만이다. 진짜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생 기자를 또 했었어요. 어, 잡지책 학생 괜찮네. 기자. 이제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저를 뽑아준 거죠. 뭐 괜히 뽑아줬겠어요. 홍보팀에서. 그럼 가서 이제 홍보팀에 가서 기자 활동을 하셨군요. 네. 아니 겸직으로 한 거예요. 겸직으로 비서하면서. 비서하면서 겸직으로 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시잖아요. 좀 오지랖 넓은 거.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회사에서 막 사랑방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봉사활동 하러 가고 스키 동아리 만들어서. 스키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해서 다리 부러져가지고 스키 동아리 폐단시키고 막 그랬었던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내가 여기 이 유리천장 안에서 내가 부수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왜 유리천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책에 보니까 그건 유리천장이라고 생각하던데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올라갔다 그 얘기구나. 보이긴 하는데 네, 맞아요. 내 세상은 아니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깨? 나오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아, 나오는 그래서 게 이제 깨는 거야. 나오는 게 내가 내 스스로 그냥 박차고 나오자.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유리천장을 와장창 깨고. 제가 이제 가출을 했죠. 조금 멀리 가출해서 미국으로 가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그럼 그 네일 산업이라는 맞아요. 아이템을 본 거죠? 본 거죠. 거기서 알바하다가 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네일을 아무래도 우리보다 좀 빨리 했겠죠? 한 30년 빨라요. 30년 빨리 했죠. 그럼 그때도 미국은 이렇게 교포들이 네, 한국 사람들이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하겠지. 한국 사람들이 쫙 앉아가지고 외국인들 고객은 외국인이고.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신기했죠. 뭐가 엄청 신기하다. 손톱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런 문화가 여기에 있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친구들하고 동생들한테 막 메일을 보냈어요. 뭐라고? 이거 내일이 뜬다. 이거 해라. 아니, 한국에 이런 비즈니스가 있는지 찾아봐라. 아, 한국에 그런 비즈니스가 있긴 있었겠지. 있었어요. 있었지. 네,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있어. 지금 갑자기 그게 유행처럼 트렌드 무슨 유행처럼 뜨고 있어. 그때는 내 기억에 미용실 같은 데서 그건 아주 옛날이고. 그건 아주 옛날에 우리 이제 이게 나이 차이 드러나 이제. 아니 와 비슷하고 그래서 50대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에서 그런 걸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자세히 좀 알아봐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내가 한국 들어가서 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고작 요만큼 영어 공부 배우고 고작 요만큼 경영 배워가지고 들어가서 뭐 하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눈을 뜨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들어가서 그 회사를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무작정 찾아갔지. 내가 그 회사가 그 회사야? OPI 코리아. OPI 코리아. 그 네일 제품 만드는. 제품 수입하는 회사예요. 수입하는 회사. 그래서 제가 책에 보니까 그 무슨 매장에 있다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거 하니까 너 와서 일해봐 이렇게 된 거네. 맞아요. 그래서 일해봐. 그래서 무급 알바라도 시켜주세요. 그래서 했죠. 그래서 무급 알바 하다가 근데 그게 아무리 미국에서 꽂혀도 한국에 와서 그렇게 자리가 없는데 막 삐집고 들어갈 정도로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신기해요, 지금 생각하면. 왜 사람이 이렇게 횟가닥 도는 거 있잖아. 뭘 보고. 콩깍지. 콩깍지. 그래서 이거 보고서 이거다.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네, 그 회사에 이제 찾아갔죠. 산전수전, 공중전, 그렇죠. 인정을 난타전. 받고. 네. 근데 그 회사에서 근무한 게 몇 년?
18년. 근데 18년 하다 보면 대부분 음. 직장 생활로 했던 일들은 어차 다시 안 해요. 왜냐면 직장 생활에 그 아이템이 아무리 떠도 그 사장 거고 내가 했던 노력은 노력이고.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정작 보면 마음이 바뀌거든. 안 그랬어요? 아,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실 회사에서 그만두기 전에 제가 그만두고 퇴직 5개년 계획을 세웠었어요. 무섭다. 그러니까 퇴직을 나는 45살에 퇴직을 할 거야. 그러니까 퇴직을 한 다음에 뭐 하기로 했어요? 퇴직을 하고 저는 교수가 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정화예대 그 명동에 있는 네, 맞아요, 맞아요. 나 거기 한번 올라갔다가 못 찾아고 빽빽해요. 야, 대학이 막 산길이 맞아, 아니라 계단에. 맞아. 여기에요? 메토실이에요. 아니, 그거가 그 교실이 그 교실 같은데. 맞아요. 아, 거기서.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교수 생활을 했죠. 네. 내일 이렇게 기술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제품을 판매하고 마케팅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매장이 네일 서비스를 해주는 매장 있잖아요. 그 매장을 직영으로 관리하는 매장이 관리하면서 제품도 팔고 직원들 교육시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엄청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였었어요. 아, 그럼 이제 박경화 대표가 그 당시에 그 직장에 있으면서 그런 샵이나 고객을 대하는 CS 현장을 경험했군요. 그럼요. 그럼 더 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질린다기보다도 이걸 내가 가지고 나와서 이걸 가지고 내가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직장 생활에서. 강점을 발견했구만. 네, 가르치는 일을 잘한다. 그래서 내가 그럼 그때서부터 내가 다시 대학원을 가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5개년 계획 중에 2년 동안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료하고 졸업하고 정화예대를 가서 몇 년을 가르쳤어요? 2년 반. 2년 반. 2년 반 가르칠 때 그때 교수님한테 수업 같이 배우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근데 계속 거기 있지. 어디를? 정화예대.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애들하고 안 맞아. 아니, 가르치는 게 강점이라며. 가르치는 게 강점인데 애들은 그 교수님 대단해. 그래서 그 애들 데리고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대단해? 네. 대단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서 막 친구들한테 꿈을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하나씩 없어져요. 저 교수님 왜 저러나? 맞아요. 귀찮아요. 맞아요. 싫어, 몰라, 짜증나. 네, 그럼 하나씩 없어져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는, 그러니까 다른 반에는 막 학생들이 40명씩 막 이렇게 몰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나는 10명, 11명, 12명. 그 관리하기 딱 좋은 거야. 그럼 자괴감이 들 텐데. 아니. 그래가지고 차라리 너희들하고만 같이 공부하자, 우리.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애들하고 공부할 게 안 맞았었어요. 내가 뭔가 좀 성에 안 차는구나. 이러려고 내가 교수님 나가서 차라리 뭐 어디 가서 영업을 하면 영업을 했지. 네. 근데 그 찰나에 또 원장님들을 동시에 같이 수업을 했었거든요. 맞아. 정화예대가 그 성인반도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직원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그 학생들 가르치고 그 외에 네일샵들에서 요청이 와서 네일샵들의 원장님들을 같이 또 가르치는 수업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쪽은 내가 막 뭔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막 눈 동그랗게 열정이 뜨고 있지. 막 근데 여기는 막 다 나가고. 여기는 다 자. 그럼 그 당시에 그 뷰티샵, 네일샵 사장님들 대상으로 강의했던 거는 뭐 교육의 과목이 뭐였어요? 경영 프로그램이었어요. 경영 프로그램. 네. 어떻게 하면 이 샵을 잘 경영할 것인가? 네. 운영을 잘 할 것인가 그런 거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한 3기 정도, 1기가 끝나고 2기를 거의 마칠 정도의 교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교수님한테 이거 제가 똑같이 보고 베껴도 돼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교수님한테. 세상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준다 그랬어요. 그랬다. 똑같이 보고 베껴도 된다 그랬어. 그래서 진짜요? 나 여기도 써 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거 왜? 아니 이거 있잖아. 이거 47기. 1인 기업 47기. 네. 이게 제 교과서 같은 거야, 교과서. 이거를 거의 수능 보듯이 이렇게 하셨어요? 네. 정말 대단하시네. 야. 이거 오늘 교수님 보여주려고 갖고 왔잖아. 여기 써 있어. 여기 볼까요? 네.
이거 요즘도 이거 쓰잖아. 사명선언문. 네. 박경화의 사명은 네일 기술을 가진 네일리스트들에게 지식, 기술,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네일 산업의 인적 성장과 가치를 높이게 존재한다. 이야, 멋있네. 학습 열정 선방 2018년 4월 16일. 이야. 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해.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5년 뒤 자신의 네. 비전 이렇게 쓰라고 하잖아요. 읽어보세요. 5년 뒤 자신의 비전에 뷰티 경영연구소 그때 이제 제가 그 가르치는 수업을 했었으니까 거기에 제일 잘 나가는 네일 지식 기술자로 성장시킨대. 제일 잘 나가는. 그다음에 매장 네일샵 3개 운영한다는 지금 20개 운영하고 있잖아. 본인도 이렇게 살 줄 몰랐죠. 그러게요. 그러게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미국에서 우연히 꽂혔던 네일 산업에 뭔가 본인의 경험을 푹 넣어서 만들어 간 거네요. 그죠? 그럼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네일 산업의 매력이 뭐예요? 네일 산업의 매력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일단 예뻐지기 위해서 와요. 그렇지. 손톱을, 어디는 안 그래? 맞죠. 미용실도 똑같아. 예뻐지기 위해서 오는데 그 예뻐지는 거 가지고 또한 스타일은 내가 심리적으로 더 안정을 추구하고 행복해져. 머리는 안 그래요. 아, 이거를 손톱을 서비스를 하거나 받으면 그래? 한 달 정도는 한 달 이상 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이걸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고 이걸 봄으로 인해서 막 기분이 막 좋아져. 여성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딱 2가지로 얘기를 해. 첫째. 질문 너무 잘하셨어요, 교수님. 진짜 질문 너무 아, 잘하셨어요. 오늘 어지럽다, 야. 네, 첫 번째. 첫 번째 심미적. 심리적. 심미미. 심미적. 아름다운. 알아요. 네. 심미적. 플러스 심리적. 하나는 이제 외형적 아름다움, 하나는 내면적 아름다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일을 하는 산업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 그다음에 제 책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80 먹은 할머니하고 제가 손톱 병신 할머니와 친구 먹기 이렇게 한 꼭지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손톱 그거 망가진 손톱 이렇게 연장을 해줬다고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만족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심리적. 2개 다. 2개 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분은 저한테 손톱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박 대표라고 안 불러요. 손톱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과 함께 있네. 손톱 의사 선생님. 지금도 그 할머니하고도 통화 가끔씩 그래요? 하거든요. 네. 건강하시냐고. 친구 먹기로 했어요, 둘이서. 그래요? 둘이 친구예요. 약간 충격적이다. 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건데. 내 손톱에. 한번 오세요, 교수님. 네? 어디? 내가 손볼 게 뭐 있다고. 아니, 달라진다니까. 행복해진다니까. 손톱 이렇게 길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거하고는 또 달라. 우리 사장님만의 철학이 있군요. 철학.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근데 왜 내가 아는 그 네일 샵을 조그맣게 운영하는 분들은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 있어? 고객들 만나니까 재미가 없나? 돈이 안 벌리나? 그럴까? 우리는 잘 되는데. 그래요? 내가 뭘 물어보겠네.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네일이라는 그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의 만족도는 높다. 그럼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을 한번 나갔거든요. 라디오 방송을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같이 이렇게 거기 라디오 PD하고 같이 막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 근데 거기에 이렇게 문자를 막 이렇게 오잖아요. 맞아요. 문자 몇 번, 누구님? 막 이렇게 이게 상품 나갑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반디나우스 대표라고 하니까 저기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모니터에 반디나우스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반디나우스 갔는데 너무 친절해요. 근데 그 라이브 생방송이었었거든요. 라디오? 네. 그런 거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기분 좋죠. 그래서 아니 진짜 너무 신기한 거. 우리 고객들이 지금 이런 방송을 듣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선물 즉석에서 막 쏘고 그러죠. 자, 이 얘기는 반디인하우스 가보신 분 계세요? 네, 가보신 분 댓글에 올려보세요. 무슨 선물들이 나올지. 네. 네, 선물 쏩니다. 선물 쏜대요. 그럼요. 좋아요. 아주 본인만의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 이제 네일의 어떤 꽂힌 사람으로서 시작해서 지금은 네일 비즈 멘토? 네일 비즈 멘토?
이게 아마 내일 비즈니스의 멘토 뭐 이렇게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국민 멘토 뭘로 하지? 뭘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 이것도 따라한 거야? 그럼요. 근데 여러분 여기 사실은 제가 47기 들으면서 그때 수료식 할 때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교수님? 내일계의 여자 김영환. 알아. 저 내일계의 여자 김영환.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박경환 대표를 계속 피해 다녔던. 네. 내일계의 여자 김영환이라서 음. 그래서 이제 나는 뭘로 하지? 그러다가 이제 내일 멘토라고 하려고 했더니 벌써 누군가가 내일 멘토를 하고 있는 거야. 에이씨,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일 비즈 멘토.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냥 내일에 꽂힌 사람으로서 시작해서 내일 비즈 멘토까지. 그런 어때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는 이제 완전히 나 1인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독립을 한 이후 지금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직장인으로 살았지, 직장인. 직장인. 직장인으로 살고 그때는 내가 직접 내일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 그렇지. 그냥 업무상 그렇죠.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매장도 관리하고 네, 그러니까 고객을 상대하고. 주어진 일을 하는 거지, 주어진 일. 그리고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독립을 하고 나서 그런데 1인 기업이 이제 된 거잖아. 1인 기업가가 된 거잖아요. 됐지? 1인 기업가가 됐는데 저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1인 기업가. 왜냐면 저는 첫 직장에서도 큰 조직에서 일했었고 두 번째 그 OPI 코리아에서도 나름 그렇지. 내일 업계에서는 1등 기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죠. 네네. 직함이. 근데 그런 조직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혼자 나오니까 나 혼자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저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화 시키고 이걸 어떻게 수익화 시키고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면서 이제 교수님 찾아뵙고 그러면서 제가 아까 했었던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탄탄하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탄탄하게. 그러네.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어 갈까. 교육을 하는데 원장님들이 교육을 하는데 따라와야 되잖아. 근데 아마 교수님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1인 기업을 막 이렇게 교육하고 나면 어떤 수강생들은 막 이렇게 촥촥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간이 걸리지.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잊혀지는 그렇지.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잊혀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잊지는 죄송해요. 않아. 죄송해요.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시간이 걸리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어떻게 인발브해서 하면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아예 했어요? 그냥 내가 사업을 해버려. 프랜차이즈를 그냥 내가 해가지고 이들에게 내 그럼 브랜드를 막 그러면 이제 어떤 내 수강생과의 시스템- 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수강생도 이해관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그냥 다 줘버려. 그러니까 수강생들은 수강료를 내고 배우는 관계지만 프랜차이즈는 맞아요. 같은 배를 탄 거거든. 맞아요. 내가 잘못하면 당신도 맞아요. 망하고 당신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니까 물귀신 작전이지. 좋네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들과 함께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네. 그런 결정을 해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었군요. 맞아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박경화 대표가 이제 내일을 산업을 하거나 이런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 직장, 평생 직업.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평생 직장을 찾아다니진 않나? 아니 지금 많이 세대가 변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딱히 어떤 그렇죠. 제한이 없거든. 특히 공무원들. 아니 뭐 이건 어떤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평생 직장, 평생 직업 본인은 어떤 차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생 직업은 평생 직장은 나를 보호할 수 없어. 나와 나 삶을 보호할 수 없어. 그렇지.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근데 평생 직업은 나와 내 삶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보호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내 평생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직업을 만드는 조건은? 평생 직업을 만드는 조건은 일단 프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업에? 네, 그 업에. 프로 아마추어는 평생 직장은 아마추어예요. 진짜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거기서 아마 부사장까지 시켜줬으면 이 짓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두 번째 회사에서도 나름 막 유리천정이 또 한 번 느껴지기도 했었거든.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내가 그냥 독립해서 나온 거고. 근데 부사장은 시켜줬어도 음. 예, 언제까지 하고 나가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그랬겠지. 그래서 예? 어쨌든 근데 평생 직업을 갖기 위해서 맞아요.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교수님 항상 직장 다니면서도 기업가처럼 1인 기업가처럼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 말 정말 정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그냥 무턱대고 나오면 안 돼. 음. 아까 제가 회사 그만두기 전에 5개년 계획 5개년. 세우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당장 5년 동안을 거기서 음. 뼈를 깎고 막 이러면서 내가 나가면 안 돼. 막 사직서를 여기다 들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사직서를 넣었다 뺐다 누구 약 올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직원 입장에서의 그 유리창이 과장이 보일 수도 있고 과장이 돼서도 또 그 유리창이 보여. 부사장 되면 유리창 없을 것. 예, 있죠. 있지. 그건 어디 가든지 다 있는 점이지. 있죠. 그래도 이 뷰티 산업을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뷰티 산업의 프랜차이즈를 꿈꾸고 계획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가 이제 그 유통이나 제품 시장을 유통. 네,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윤이 많고 보장이 되니까 뷰티의 프랜차이즈를 본인이 해보니까 이 프랜차이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딱 우리 바깥에만 나와도 프랜차이즈 업체 되게 많이 볼 수 많지. 있잖아요. 예. 그냥 심지어는 파리바게트, 뭐 베스킨라빈스, 그 다음에 뭐 요즘은 떡볶이집까지 그러니까 뭐 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야. 음식점 가도 뭐 응. 무슨 감자탕, 응. 무슨 본주, 맞아. 뭐 이런 다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우리가 뭘로 차별화를 해야 되나? 우리는 뭘로 근데 그들은 새로운 서비스 메뉴를 맞아. 만들고 맞아. 새로운 제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긴 해요. 자본력이 있어야지. 네, 저희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저희는 기술적인 게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에다가 다른 데는 이제 어떻게 맛있는 떡볶이 메뉴를 만들고 그 떡볶이 로제 떡볶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메뉴를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 재료를 어떻게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런 서비스 메뉴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데 저희는 서비스 메뉴도 만들어야 되고 그 메뉴에 따라서 기술까지 같이 기술이 일정해야 되고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계속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안정적이어야 거예요. 되고 네. 근데 저는 뷰티 산업의 프랜차이즈 핵심은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 교육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저는 장담하건대 그 기술 교육 첫 번째는 기술 교육, 서비스 교육, 네, 서비스 교육, 그다음에 뭐 매뉴얼 교육, 마인드 교육, 네, 마인드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 기술이 기본 바탕이 돼야 돼요. 맞아. 그리고 그러니까 서비스가 안정이 돼야 되니까. 네, 기술이 바탕이 돼야 되지 기술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또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술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 있잖아. 짜장면 집에 가면은 짜장면 잘 만드는 주방장만 있으면 짜장면 하나 딱 이렇게 짜장면집 오픈하면 되는 줄 아는. 서비스가 안 좋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특히 뷰티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기술 교육이 거기 뒷받침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왜냐면 끊임없이 기술이 또 근데 이제 바뀌거든요. 반디앤하우스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교육이 많으면 네. 사실 교육도 비용이거든. 시간적 비용, 뭐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체력적 비용. 그러면 교육이래. 그러면 누가 가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으면 또 피드백이나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이런 면에 동의할까? 네.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못하니까. 점주들이 그걸 해야 되잖아. 점주들 입장에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거. 그렇죠. 느껴지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전 직원이 한 100여 명이 넘거든요. 20개 프랜차이즈 다 합쳐서. 이 전 직원 100여 명이 넘는데 그 직원들을 줌으로 다 모아가지고 오늘 벌써 봄 트렌드 아트 교육을 2시간 동안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데보다는 경쟁력이 있지. 그렇지. 왜냐면 지금 다른 데서는 봄 트렌드 아트를 공부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봄 트렌드 아트 벌써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봄 아트 막 만들어내고. 봄 트렌드는 뭐예요? 봄 트렌드는 오늘 배운 거는 손톱에 뭘 붙여?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칼라. 칼라. 칼라 가지고 그 칼라를 어떻게 매칭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개묘년이니까 토끼도 한 마리 좀 그려주고. 토끼? 토끼니까. 손톱에 토끼를 그려줘? 네, 그럼요. 손톱에 토끼도 한 마리 그려주고 뭐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거죠. 이거는 거의 4차원적이라 내가 모르는. 그래, 교수님. 근데 공부해야 돼. 이거를 나보고. 이런 분야도. 그러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또 이 책 뒤에 또 제가 또 추천사를 교수님 책 되게 열심히 읽으셨네요. 아니 추천사를 쓸 때는 책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아, 감사해서 그러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예. 맹 박사님이 나한테 물어봐서 읽어보고 말 좀 해줘. 네, 제가 여기 추천사를 썼어요. 내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아 이거 내가 읽는 건 좀 그렇다. 본인이 좀 제가 읽어줘요. 읽을까요? 네. 자, 제가 쓴 추천사인데 이렇게 제가 열심히 추천사 이거 쓰긴 쓰지만 네, 읽어봐 주세요. 네. 이 책은 누구나 아는 평범을 아무도 몰랐던 비범으로 몸부림치며 체험하고 고민하며 이뤄낸 인생 혁신 개발서이다. 혼자만의 성공을 자랑하는 책이었다면 권하지 않았다. 많은 내일인들, 직장인들, 창업자들에게 등대 역할이 되어줄 것이다. 해주셨네요. 마음에 드세요? 네, 그럼요. 네. 난 내가 써놓고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거였죠. 감독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 혁신 개발서라는 거. 그러니까 아니 감개무량합니다. 그런 말씀을. 근데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네.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약간 미친 열정, 아, 남다른 열정, 차별화된 열정. 그 열정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그래서 책이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도 아, 이 사람 계속 이렇게 살겠다. 그런 믿음이 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질문. 우리 박경화 대표님께 열정이란 무엇입니까? 없어요. 열정이 없다고?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이제 양이사 아시죠? 양이사. 양지연 이사. 이거 아마 듣고 있을 거야. 근데 양 이사가 나한테 미친 열정이라고 막 그러거든. 나도 그래. 그러거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열정이라기보다 옛날에 열정인 줄 알았어. 옛날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열정이 아니라 뭐야? 성실하고 성실이다, 성실. 성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나한테 지금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거야. 근데 그 성실만 있는 게 아니라 성실하다. 플러스?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알파가 뭐야? 알파는 성실을 꾸준하게 하는 거야. 그게 열정이야. 성실을 꾸준하게. 근데 열정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아직 스틸 헝그리야. 그게 열정이라니까. 아직은 제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기에는 왜냐면 이 책을 읽으면서 솔직히 나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왜요? 계속 불편한 걸 선택하더라고. 아, 그랬나? 본인이 써놓고서 그래. 네. 불편. 아니 나는 안 불편했거든. 그게 열정이야지 차원이 다른 거야. 열정이란 게 뭐예요? 열정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패션. 그 뜻의 어원에는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고통과 고통. 불편함을 찾아가는데 이게 열정이 아니면 뭐냐. 음, 그럼 본인에게 성실은 뭐예요? 성실. 나에게 대한 성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루틴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루틴하게 하는 거. 하면서 사실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 예측 불가능한 문제도 생기고 또 사실 이렇게 사람을 두고 하는 일이잖아요. 성경에도 사람이 뭐냐 그랬더니 바람에 이는 겨 같다. 근데 사실 그 또한 참 어렵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거기서 뭐 매너리즘이나 자괴감이나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감정이죠. 빠지죠. 어때요? 그런 적이 있죠. 있지. 네, 그런 적 있죠. 내가 봐도 아는데 있지. 그런 적 있죠. 그런 적 있을 때 그래도 성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성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게 예전엔 그냥 내가 놔버리면 돼라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또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지. 네,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제 힘들다고 얘기도 못하고. 네, 저를 보고 딸린 식구들이 이제 많잖아요. 벌써 20여 개 점에 그 점주들이 있고 거기 직원들이 있고, 네, 거기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우리 먹여 살려야 돼요. 그들에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것들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뭐 힘들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네. 저질렀으니. 그러니까 토닥토닥. 네. 자, 그래도 해야지 뭐. 해야지 뭐.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야지. 그게 열정이야. 그게.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야지. 자, 오늘 주제가 뭐 이 1cm의 미학이긴 한데 조금 이제 본인의 스토리를 오늘 주제가 일단 시작하는 힘. 네, 여기 시계 있고요. 네. 네네네. 자, 시계 있고. 네. 15분 정도. 네. 네.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네, 집중하시고 음. 일단 시작하는 힘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박경화 대표의 이렇게 앉으면 짧은 될까요? 강의를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하시면 돼요. 음. 짧은 강의를 이렇게 듣도록 해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질문도 여기 채팅방에 좀 남겨주시고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까요? 네. 나의 멋진 오빠, 다들 반가워요. 원영정 사장님, 안녕하세요. 백기 원영정입니다. 네, 노비엘상 아까 얘기했던 평성 연구 시스템. 네, 어쨌든 네. 반디인하우스 꾸준 여신, 반디인하우스 박경화 대표님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꾸준 여신이 양이사야 우리. 아시겠죠? 네, 이해수 사장님이 오셨고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카메라 보시고요. 네. 일단 시작하는 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이렇게 제가 교수님하고 같이 이런 자리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네, 1인 기업 인사이드 네, 같이 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얘기는 일단 시작하는 님, 뭐 제목만 들어도 얘가 무슨 얘기 할 건지, 이 사람이 무슨 말 할 건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겪었던 제 삶의 스토리를 조금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죠. 한국에 들어와서 그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막 열심히, 진짜 열심히 다녔었어요. 진짜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다니던 와중에, 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일단 시작하는 팀에서 뭘 찾았냐면은 제가 32살에 과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예전 조직에서는 과장이 못 됐어. 그럼 어떻게? 이 조직에서는 내가 32살에 과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다시 세웠죠.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회사에서 이제 무급 알바로 먼저 일을 했었거든요. 무급 알바로 일을 하다가 같이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알바생이잖아요. 게다가 무급 알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이제 팩스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팀장들이 다 모여요. 그 팀장이라는 건 각 매장에 그 점장? 그러니까 그 매장에서 제일 큰 매니저들, 그 사람들 다 모이는 건데 그 매장에 저는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혼자밖에 없는 무급 알바가 그냥 간 거예요, 그날. 그래가지고, 저기 다 저를 쳐다보죠. 얘는 어디서 온 별이야? 이러면서, 아니면은 얘는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야? 막 이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불러 앉아가지고 자기네 매장들 어떻게 운영할 건지 영업 실적 발표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안 시켜주는 거예요. 사장님이 저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장님 계속 이렇게 노려봤어요. 노려봤더니 할 말 있어?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턱으로 얘기해요. 할 말 있어? 이렇게 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저 준비해갖고 왔는데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제가 준비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약간 정적이 흐르면서 조금 있다가 그러면 오늘부터 그 매장 분당점의 매니저는 박경아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급 알바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급 알바로 들어갔는데 한 번도 무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바로 그 다음 달에 팀장 급여로 받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10개월 만에 정말 이제 누가 말하면 승승장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10개월 만에 저는 매장을 나오고 이제 제가 책에서는 메이저리그라고 표현을 했는데 본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사로 입성을 해서 본사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본사에서 저한테 주어진 업무들이 매장을 몇 개 관리하는 업무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매장이 지방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이제 막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해가 딱 돼가지고 그때가 32살이 되는 새해였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나는 올해 죽었다 깨내도 과장이 돼야 돼. 그러면서 제가 첫
사태에 원래 이렇게 신년사 하잖아요, 회사에서. 그런데 정말 무식했던 것 같아. 신년사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지방 출장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회사에서는 다 직원들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강당에 딱 이렇게 있는데 저 혼자 없어진 거예요. 저 혼자 지방 출장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 어디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 지방 출장 내려왔죠. 저 다 메일로 출장 보고서 다 올리고 내려왔다고. 그래서 제가 2박 3일을 지방을 쫙 돌고 그러면서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사장님하고 이제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출장 보고서 딱 써가지고 보여드렸어요. 이제 출장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 팀은 이런 실적을 만들어내고 오늘 이번 달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장 보고를 딱 하니까 우리 대표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2월 1일부로 가장 승진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속으로 엄청 야호를 막 불렀죠. 이제 32살에 과장이 됐잖아요. 32살에. 그래가지고 드디어 과장이 됐구나. 그 다음부터 정말 회사에서 워커홀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을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잘 만들어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보면은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 K-뷰티 문화유산 답사기 이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중국 출장 갔었을 때 막 다 곤드레 만드레 다 술 먹고 그러고 있을 때 저 혼자서 알지도 못하는 매장 저 혼자 찾아가가지고 매장을 가가지고 오픈 행사 같이 하면서 그때 돈으로 아마 교수님 아실 거예요. 일매출 1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다 환호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다시 오면서 그게 첫 번째 출장이었어요. 해외 출장. 그래서 제가 대표님은 그때 막 술 마셔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하고 있었는데 저 혼자 그냥 간 거예요. 매장에 오픈하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국제 고화되면 어떡하려고 너 거기 가냐. 근데 제가 아는 정보라고는 우한에 있는 그 코로나 터진 데 있잖아요. 무한. 거기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네일샵이 오픈한다라는 그 정보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잖아.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 나 혼자 가야 돼. 막 그러다가 우리 같이 간 팀장 지갑에서 100위안을 뺏어가지고 혼자서 택시 타고서 어딘지도 몰라. 근데 호텔에 그 지도 맵이 있는 거예요. 맵 쭉 찢어가지고 줘봐. 찍어 줘봐. 그래서 갔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픈식 같이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잘하는 게 있어요. 찌라시 뿌리는 거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찌라시를 뿌리는데 뭐라고 뿌리는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물어봤더니 가르쳐 줬어요. 웰컴 리세스 메이저 이렇게 뿌리면 된대. 그래서 오케이. 그거 배워가지고 또 나 혼자서 막 이렇게 뿌리는데 거기서 사장님이 이렇게 오는 거야. 11시 돼가지고 막 잠 이렇게 싹. 이거 오늘 안 들을 거야 아마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사장님이 저녁에 제가 정말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싸가지 없게 사장님한테 얘기했죠. 우리는 여기에 오픈을 점검하러 온 게 아니다. 우리는 지원하러 온 거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해외팀은 내가 가겠다. 빠져라. 감히 일개 대리가 본사에 들어온 지 이제 2개월 됐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해외 출장에 해외 1호점은 다 제가 가서 깃발을 꼽아쳤어요. 호주도 가서 1등 매장을 그 옆에 막 네일샵 있는 거 가가지고 그때 싸이춤 쳐가면서 고객들 끌어가지고 해주고 인도네시아 가서는 또 고객 이제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이거 했는데 안 돼, 이거 안 돼, 못 해. 그래서 그 정신교육 먼저 막 시키고 말도 안 되는데 인도네시아어를 어떻게 해요? 근데 막 나는 영어로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영어를 또 인도네시아로 바꾸고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면서 마인드 교육 시켜가지고 그때도 제가 일주일 동안 거기 출장 갔다가 오는데 하루에 매출을 100만 원씩 찍었어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었었죠. 그래서 거기 그 인도네시아 팀들이 다 와장창 놀란 거죠. 그런 일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한테 시간이 지나면서 과장 됐으니까 차장도 되고 본부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는 45살이 됐을 때 부사장이 되는 게 목표였었거든요. 다시. 그런데 부사장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 위로 자꾸 서울대 연고대 나오신 분들이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다가 골프를 쳐야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술을 좀 마셔야 되는 분들. 이제 포카를 좀 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회사에서. 근데 저는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위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기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때 마음 먹고 다시 대학원을 가자. 다시 대학원 공부를 하고, 근데 대학원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2년 동안을 일을 해야지만 겸임 교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3년 안에 어쨌든 학위 수여를 하고 2년 동안 다시 또 현장 경험을 해야지만 되니까 5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행스럽게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광훈이 때문에 회사를 조금 일찍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 나와서 결단을 내려서 다시 이렇게 이제 회사를 혼자서 1인 기업하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는 제가 이거는 일하면서 누구에게나 하는 진리거든요. 저 같은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려면 뭐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었을 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책이 있더라고요. 책을 안 쓰신 작가님들이 없었어요. 아, 책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만 하는 일들이 뭐지? 적어요.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해야만 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까요? 아니요. 빨리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여기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생각보다는 좀 늦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리고 나서 회사를 독립하고 나서 아, 지금도 회사 독립하고 나서 제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반디인하우스를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세컨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진행이 돼가면서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제가 우리 반디인하우스 친구들하고 점주님들하고 다 같이 저희가 매년 슬로건을 정하고 있고 내 나름대로 슬로건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어떻게 세뇌 교육 시키듯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킵고잉이에요. 킵고잉. 2023년을 지금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전진해서 나아가자. 그래서 이렇게 킵고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하수와 고수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수와 고수들의 차이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딱 느껴지실 거예요. 하수는요,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수는 생산적인 일을 해요. 그리고 하수는 일이 끝나기를 바래요. 언제 끝나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고수는 다음 일을 기대하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하수는 내일로 미루지만 고수는 오늘을 피드백해요. 그리고 다시 내일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으로 나는 하수인가 고수인가 막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하시죠? 하수는요, 지금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와 변명을 대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고수는요, 그렇지 않아요. 고수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용서를 구해요.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구한 다음에 수정을 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는 입으로 말하지만 뭐 고수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하수는 일의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서 내가 연봉이 얼마가 되지? 그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얼마 있다가 승진하게 되지? 이렇게 하지만 고수는 일의 목적. 그래서 아마 제가 중국에 갔었을 때도 일의 목적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저 혼자서라도 그렇게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인도네시아 갔었을 때도 거의 올 때는 저도 뭘 알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 매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매출 쫙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쓰러져 가지고 나올 때 보니까 휠체어 타고 나왔어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휠체어 타고 나오면서 이제 그때 알았죠. 그래서 저희 남편도 몰랐는데 책 보고서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진짜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하면은 제가 아까 교수님은 저한테 이게 열정이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열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지속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멘탈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좀 책을 좀 읽는 것 같아요. 책을 읽는데 그냥 책 말고요. 그냥 책들도 많이 읽지만
고전을 좀 어느 순간부터 좀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루 한 장 고전 수업이라는 책을 한 페이지씩 매일매일 읽고 있거든요. 읽고 필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사 못하는 날은 또 인스타에도 같이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독서하는 순간, 독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글 쓰는 거. 그래서 글 쓰는 거는 뭐 책 쓰는 것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예전 한 3년 차 돼가는 것 같아요. 이게 교도소에 가면은 그 죄수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잡지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지금 저걸지로 계속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수필 담당이에요. 에세이 담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글쓰기 하고, 그다음에 교수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 교수님이 우리 방에다가 맹 박사님 시 한 번 띄워줬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그 화답시 쓴 거 기억나세요? 그게 지금 50편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주고받으면서 화답시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제가 제 일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 일에 대한 재정의, 그거는 이제 한긋태 박사님 수업 듣고서 재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 나도 내 일에 대해서 한번 재정의하고 재해석을 한번 내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꼭지꼭지마다 한 50편 정도를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열정들을 지속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글 쓰는 것과 그렇게 읽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지금 새해잖아요. 일단 시작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시작하시는 힘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같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야, 이런 살아있는 강의를 우리가 또 어디서 듣겠습니다. 예, 진짜, 그죠? 우리가 라이브 시간이 7시라 이거 실시간을 사람들이 지키는 게 좀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끝나고 나서도 계속 듣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아는 얘기도 있고 모르는 얘기도 있고, 독해요. 대단하네요. 열정 맞아요. 맞아요. 네, 열정 감사합니다. 맞아요. 열정으로 하고 네. 할게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근데 광훈이 아빠는 어디서 만났어요? 그 생각이 들어요. 아, 가훈이 아빠요? 내가 이렇게 그 남편 되신 분도 잘 알거든요. 근데 같이 여행도 가고. 근데 어디서 만났어요? 선 봤어요, 선. 아, 소개. 네. 딱 보고 이 남자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현 씨가 응. 엄청 까매요. 까맣잖아요. 그런데 그때 딱 선 봤었을 때 응. 난 안 까매 보였어. 손깍지가 그때도 씌었던 거야. 그래서 네. 제가 이런 여기서 이런 거 해도 되나? 이미 저질렀는데 어떡할까? 뭘 아니, 해도 돼? 네. 저 100번 선 본 여자예요. 그거 지금 우리 아빠가 알아? 알아. 우리 아들들도 다 알아.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100번을 손보다가 어, 그 남자한테 꽂혔었군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궁합을 안 본 걸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지. 아니야, 안 본 게 다행이지. 왜냐면 제가 이 두 분을 다 아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셔서. 아. 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뭐 꼭 뷰티가 아니다 할지라도 창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근데 본인은 창업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먹고 사는 일 이렇게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박경화 대표님이 그런 창업이나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저한테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템 되게 좋다. 되게 잘 맞아. 잡았다. 어떻게 잡았어? 음. 어떻게 알았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아이템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 아이템에 녹여져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이템보다 시스템이다. 네. 그 교수님이 많이 쓰시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죠? 네. 네. 어디서 많이- 많이 들었던 많이 귀 네, 익을까 싶었는데. 많이 배우기도 했었었는데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봐요. 왜냐면 저한테 창업하겠습니다라고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도 와요. 근데 자격증을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근데 뭐 돈만 있다고 오고 기술만 있다고 오고 그다음에 경험만 있다고 네, 오고. 경험만 있다고 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왜 하려고 하세요, 사업을? 그럼 정작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그런 얘기 못 하죠. 네, 더 가능한 많이 뭐 이렇게 네.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가 없이 와. 사업 계획서를 안 써. 아이템을 보는 사람은요, 사업 계획서를 안 써요. 사업 계획서가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 희한해. 왜 없는 줄 알아요? 왜요? 망할까 봐. 아, 망할까 봐. 그 사업 계획 그래가지고 왜 하는지, 왜 이 사업을 그건 좀 하려고 정리가 하는지, 돼야지. 네,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을 why.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그 다음에 그래요. 공부하라고 하고 싶어요. 공부를 안 하고 와요. 지금 오늘 들으면서 내가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 건지. 아,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교수님 좀 웃기지만 저희는 그 점주님들 하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리젝트 하기도 해요. 다른 분들은 다른 프랜차이즈는 아마 막 이렇게 도가보면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저기 죄송합니다, 점주님. 저희하고는 결이 달라요. 저희하고는 색깔이 틀립니다. 저희는 목표의식 없으신 분은 저희하고는 같이 못합니다. 갑질이야. 아니 갑질은 아닌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면 내가 힘들어져. 맞아. 내가. 이제 그런 안목과 식견이 생기신 거죠.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그죠? 예. 그래요. 우리 오늘 오랜만에 만났는데 혹시 나한테 뭐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세요? 있죠. 뭐. 무서워. 아니 오늘 내가 들으면서 내가 했던 얘기 같기도 하고. 예. 있죠. 아니 저는 이제 직원들도 많아지고 점도 많아지고 지금 아까 그 세컨 브랜드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세컨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매장이 지금 벌써 40개가 됐어요. 야. 올해 런칭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매장에서 한번 삐끗하면 이제 브랜드 맞아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질문이 뭐예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두루뭉술한 질문일까요? 대표님 생각에 리스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위험. 아니에요. 위험은 danger. danger. 리스크는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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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그 부분, 통제가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만약에 기계가 하는 일이라면 시스템을 손을 대야 되죠.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러면 사실 그 시스템 갖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왜냐면 쪼개다 보면 결정적인 그 순간, 서비스하는 그 순간에 삐그덕하면 거기서 불만과 거기서 뭔가가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리스크는 내가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예요. 다만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죠. 그 최선의 노력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지만 그 영역에 리스크라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리스크의 관리에 리스크 매니저먼트에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는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거. 불확실한 면이잖아요. 불확실한 걸 불확실하게 받아들여야지 불확실한 걸 어떻게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박경화 대표님 교육을 열심히 했어요. 그 교육대로 안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 그 사람이 결정적 순간에 다 아는데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돼요. 대신 객관적으로 날 자책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쌓이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보면 이제 온라인 오피스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 게시판에 보면 20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는 뭘 올리냐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실수가 있잖아요. 실수를 거기다 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체가 10년이 넘었잖아요. 2만 개가 넘어. 좋은 아이디어다, 내가 지금 그거. 존재하고 있다는 게 그게 다 리스크야. 아. 근데 이제 누가 새롭게 일하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 교육시키는 것보다 그걸 먼저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이런 사고도 나요? 이런 사고도 나요? 이런 사고도 나요? 아니 엊그제 사고가 난다니까? 어저께도 녹화 안 했잖아. 아니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실수를 누군가가 지적하면 없어져요? 아니요. 그 실수를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수백 개, 수천 가지일 수도 있죠. 근데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꺼내놔야 돼요. 그리고 꺼내놓고 봤을 때 적어도 그 리스크가 다시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의 그거 좋은 관리인데. 미국의 G라는 회사 아시죠? 네네. 누가 만들어서요? 에디슨? 맞아요. 에디슨의 실패 노트를 만들었어요. 에디슨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실패한 거를 가지고 만든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리스크라고 쓰고 실패라고 읽는다. 근데 그게 작은 실패면 어때요? 얻어들일 수 그냥 있죠. 용납이 되지. 네, 근데 그 용납을 용납한다고 하지 말고 기록에 올리기. 우리는 우리 스태프들이 실수하면 거기 올리면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네, 올렸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쌓이면 뭐가 돼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마워요. 너무 답변 너무 혹시라도 좋았어요. 이제 직원들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럼 있죠. 실수를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올리게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정말 실수가 깊고 치명적인 실수잖아요. 보상을 해주세요. 오, 진짜. 왜냐면요, 걔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잖아요. 네. 걔가 인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 박경화 대표님도 오면서 실수 안 했어? 오늘 했죠, 오늘. 오늘 문자 받고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그쪽으로 와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걸 어디에 기록해 놓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일이 생길 때 각인이 돼서 피하게 돼 있는데 혼자만 피한 게 아니에요. 또 누군가가 또 같이 공유하면 어때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리스크 매니저먼트이기도 하지만 요즘 이제 구글이나 이게 애플 같은 데서 OKR이라는 시스템을 하잖아요. 거기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라. 그러니까 숨기고 지적하면 우리나라는 왜 옷 벗고 나가잖아요. 옷 벗고 나가면 안 되지. 옷 벗고 나가면 어떻게 해? 그 실수라는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네, 너무 감사해요. 오늘 감사해요. 네, 아니요, 정말 그거 바로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카페에다가 바로 반데이나우스 카페에다가 그 폴더 하나 빨리 만들어야 정말 되겠다. 그 치명적인 실수란 직원에게 보상해 주세요. 상품권 준다고. 그러면 실수가 더 많아질까요? 만약에 이제 실수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실수한 직원에게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럼 드러내는 주변 직원들이 용기를 얻어요. 왜냐면 실수할까봐 못하는 것보다 실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지금 프랜차이즈 20개인데 그다음 일단 반데이나우스는 50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큐릭스는 100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올해 저희 반데이나우스 큐릭스 식구들하고 잘 하는 거고 또 얼마 전에 너무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원장님 한 명이 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저희 점주들을 다. 그래가지고 초대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반데이나우스 때문에 돈 벌었대요. 반데이나우스 때문에 자기 집을 샀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보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주들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성공 스토리에 있는 분들도 뵙고 오늘도 그 이른기업의 16기 최재용 사장이 재수강을 했는데 10여 년 전에 알았거든요. 알아요. 그 최재용 사장. 네. 지금 이제 메타버스. 네, 알죠. 그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겪어가면서 사실 가장 행복한 건 내가 가장 행복하지. 그럴 것 같아요. 엄청 보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실 거예요? 감사해요. 뿌듯하고 보람 있고.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누시면서 어떠셨는지.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본인의 감동을 많이 나누셨어요. 열정 대표님이시네요. 최선을 다한 후에 리스크를 받아들여라. 제가 한 얘기죠. 문제성 발톱 1대1 맞춤 솔루션 박경화 대표님. 발톱의 진심. 네. 네, 맞아요. 네. 그런가 봐요. 네. 우리 식구들이 다 들어왔어. 광훈이 아빠 아니야? 자, 오늘 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오늘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쾌하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 시간 동안 유쾌했었어요. 네, 그냥 유쾌하게 해야지라고서 했었었는데 유쾌하고 재밌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분 괜찮네요, 여러분. 빨리 책 하나 쓰시고 저 책 여기 나오려고 책 쓴 거거든요. 이 책 좀 오늘 한 5건만 쏘세요. 그럼요. 네. 네. 오늘 끝나고 나서 요거 여기 영상이 올라가면 댓글에다가 오늘 박경화 대표님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밑에 댓글을 잘 달아주신 분에게는 추첨해서 1cm 5분 미약을 내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더 있으면 5건 플러스 알파는 제가 쏠 테니까 많이 댓글 올리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주는 연휴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웬만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예. 다음 주는 하면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그럼요. 네. 가족들과 함께. 나 혼자라도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럼 다음 아마 또 주는 나온다는 사람이 있을 거야. 다음, 다음 주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 그 다음 주가 31일이죠. 네, 31일 날은 오랜만에 1인 기업 특강 잡 크리에이터 이노베이션.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직업을 아까도 평생 직업 얘기했지만 있는 직업 따라가지 마시고 본인이 직업을 만드세요. 네, 그런 일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부 캠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꿈이 뭐니까 죄다 직업이야. 너 웃으면서 야, 그 직업 어떡하냐? 니들이 꿈을 이룰 때쯤 다 없어질 텐데 애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꿈으로 직업을 만들어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월 3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음악 좀 틀어주고. 네.